근데 교수님 엔드게임 이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CG의 미망에 갇혀 있어요. 1편을 보고 봐야 될 것 같고 안 보면 뒤처질 것 같고 공부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배우였으면 안 되는 거죠. 무섭다.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 제시해드려요. 덕후들만 아는 것 같아. 상덕후들만. 아, 네. 마블사에서 연락 시빌워 만화 원작자가 9.11 사태 이후에 안전이 곧 행복, 공리주의와 원칙주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윤리하사상 같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마블을 정말 학문적으로 강의까지 하시고 계시잖아요. 배울 만한 게 그렇게 많나요?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신화와의 연관성. 신화 속에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들의 본질적인 가치.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기술력이 발달해도 뭘 추구해야 하는가 히어로물들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아, 교수님. 네, 신화는 왜 중요하죠? 신화를 왜 알아야 돼? 각각의 개별적인 영웅 신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내에 있는 여러 면모라고. 예를 들어 제 아내도 헤라클레스 같이 광폭하고 광분하고 헐크처럼 말이죠. 인류라는 전체 역사에서 보면 상상력과 인간성과 인격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아닐까. 신화가요? 암암리에 신화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무계하고 참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친숙한, 계속 답습되고 있는 거죠. 근본이고 뿌리구나, 신화가. 그렇죠. 근데 신화가 정말 마블에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신화학자 중에 조셉 캠벨이라고 하는 빌 모이어스라고 하는 분과 대담을 한 신화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등장하는데 자기 아들이 스타워즈 20번, 30번 보고 있는 거예요.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스타워즈를 몇십 번이나 볼 필요가 있느냐.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성경을 수십 번 읽는 거랑 똑같은 이유겠죠 뭐. 스타워즈는 시대에 유명했던 영화이고 마블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블은 명실공히 현대의 신화 더 확신하게 됐다고 할까요? 신화적 기원을 주요 캐릭터들과 더불어서 분석해 본 신화랑 마블 캐릭터랑 다 분석해서 연관성을 다 찾으신 거예요? 그 기원을? 그러니까 어떤 히어로를 볼 때 그 신화 속의 인물이 떠오르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캡틴 아메리카 아시고 계신 고대 히어로 근데 히어로를 어떻게 알아요? 방패하면 생각나는 히어로 방패? 페르세우스라는 페르세우스요? 네. 제우스도 아니고 페르세우스라는 메두사의 목을 낸 그 사람 그렇죠. 그분이 그 페르데우스 페르세우스 캡틴 아메리카가 대적하게 되는 나치 산하의 과학본부 히드라잖아요. 그 목을 치는데 페르세우스가 방패를 가지고 목을 쳤다. 히드라라고 하는 그 조직과 맞서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고대 신화의 주인공과 닮아있지 않나. 닥터 스트레인지 마법사의 원형, 마법사 멀린 아더왕을 원탁의 기사 수장으로 기여를 했던 마법사. 재밌는 게 닥터 스트레인지 이번에 2 보셨어요? 밝은 빛의 마법을 쓰느냐, 어둡지만 강력한 마법을 쓰느냐. 재밌는 거는 그 마법사 멀린의 아버지가 악마예요. 아버지가 악마인데 선한 마법을 쓰는 마법사로, 스트레인지도 필요에 따라서는 흑마법의 힘을 빌지만 그 본질적인 인격은 선한 마법을 쓰는 마법사이다. 어떻게 보면 닥터 스트레인지뿐만 아니라 해리포터, 또 다른 마법사 기원이 된 신화가 아닌가. 마블 영화들을 보고 있노라면 고대 신화를 세련화시킨 과연 현대 신화라 할 만하다. 그래서 사랑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마블의 신화적인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다. 신화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는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교수님. 다행입니다. 근데 과연 정말 이 마블을 보고 철학적 사유가 가능한가? 저는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서라고. 한번 해볼까요? 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죠? 가장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한 영화가 있나요? 그게 바로 시빌워. 이슈가 된 것은 초인등록법,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공리주의와 원칙주의 간의 초인등록법이 뭔지부터. 영화상으로는 소코비아 사건 때문에 불거진 법안인데요. 스칼렛 위치가 빌런들이랑 맞서 싸우다가 폭주를 하는 바람에 무고한 시민들이 사망하게 되고. 영웅이 실수한 거고. 그렇죠. 실수죠. 더 이상 자경단으로서 활동하지 말고 가면을 벗고 등록을 해서 공무원이 되라. 국가 공무원이 되거라. 연금과 보험을 제공하겠다. 50개 주에 골고루 히어로들을 배치해서 우리가 출동 명령을 내릴 때 나가라. 저는 영웅이면 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통제받으니까. 그럼 마음대로 그거 못 쏠 것 같아. 그런 거. 쏘고 싶을 때. 능력 발휘가 안 된다. 네. 내가 하고 싶을 때 출동해서 사람 구하고 싶은데 출동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던가 아니면 너 해, 말어 이렇게 할 텐데 정부가 정말 그거 다 알까? 모르죠. 우리가 히어로를 사랑하는 이유가 자경단이기 때문이잖아요. 왜 히어로가 생겼느냐? 우리가 공권력을 부신하기 때문이에요. 맞죠. 법의 틈새를 누구는 다 빠져나가고 히어로가 커다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리고 저는 가면을 벗으라고 하면은 못할 것 같아요. 얼굴 다 나오고 가족들 다 공개되고. 신변의
엄청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아이언맨을 중심으로 한 찬성파와 캡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한 반대파들. 아니 근데 교수님 이게 어떻게 철학적? 자경단임을 포기한다는 것은 히어로의 존재론적인 위기, 가면을 벗는 이상 더 이상 히어로가 아니고 정부에 예속되는 이상 메리트를 잃어버리는 거. 정부가 빌런을 정해줄 수 있어요. 빌런국도 정해줄 수 있죠. 정부는 누가 통제하는 거. 정부가 과연 선인가? 이런 질문이 가는 거잖아요. 사실 자국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보편적 정의랑 맞아떨어지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하다 말하는 거는 생기는 이득 때문인 거잖아요. 그게 바로 공리주의적인 입장이죠. 거기서 철학이 또 나오는 거구나. 다수의 시민의 안전을 부과하는 차원에서는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히어로가 해야 될 본연의 정의 입장을 고수하는 캡틴 아메리카 쪽은 원칙적인 정의를 추구하고 있는 거라고. 공리주의랑 원칙주의? 원칙주의.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실제로 시빌워 만화 원작자가 9.11 사태 이후에 미국에서 안전지상주의 풍토가 너무나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시민들의 여론에 사회적 분위기를 담고 싶었다고 얘기한 걸 보면 정말 이제 그런 큰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히어로라고 하는 존재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확고한 정의감을 육화시킨 존재들인데 안전을 위해서 훼손당하지는 않는가. 윤리아 사상. 근데 교수님 엔드게임 이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특수효과에 많은 공을 들이다 보니까 스토리 라인이 그 고유의 매력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 흥행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못 파냈네. 약간 그 CG의 미망에 갇혀 있어요. 스토리 라인도 제가 볼 때는 드라마의 방향과 영화의 방향 너무 복잡해졌어요. 처음에 접근하기에 부담스러운 관객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관객들의 경우는 기초가 부족하다.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다라든가 1편을 보고 봐야 될 것 같고 안 보면 뒤처질 것 같고 공부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 막 연도별로 네. 봐야 되는지 출시한 시점부터 봐야 되는지 이런 것도 문턱이 높아진 거잖아요, 확실히. 맞죠. CG에서 좀 벗어나서 메시지를 강렬하게 주기 위해서는 히어로의 고뇌라든지 정체성으로서의 고민,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회의감, 깊이 있게 들어가서 새로운 방식으로 터치한 히어로들이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릭 존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있나요? 헐크가 감마산에 노출돼서 거대한 푸른 괴물로 릭 존스 때문에 변한 거예요. 릭 존스라는 소년을 구하려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 캐릭터도 뭔가 히어로적인 게 있어요? 히어로적인 게 없어서 흥미로워요. 히어로에 대한 정의를부터 좀 바꿔야겠네. 감마선이 퍼지는 그 지역에 차를 세워놓고 친구들이랑 내기를 한 거예요. 브루스 배너가 막 와서 거기 비키라고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친구들이 자기가 겁장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구하려다가 시간을 놓쳐서 이 감마선에 노출이 됐고 결국에는 지나칠 수 있는 인물이지만 이 친구도 감마선의 영향으로 초인적인 능력을 갖게 돼요. 아, 그랬어요? 약간. 그런데 나중에 이 힘이 사라져요. 잠깐 초인적인 능력을 받아서 활동을 하다가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오는 캐릭터예요. 고뇌하겠네. 너무너무 재미있는 캐릭터죠. 입체적이겠네요. 그러니까 히어로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힘을 가졌다가 잃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대표적인 히어로 진짜 새롭다. 마블사에서 연락 고마워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만드실 거면. 덕후들만 아는 것 같아. 덕후 중에 상덕후들만.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마블의 히어로들을 발굴해보면 좋지 않을까. 대안으로 CG에 피곤해진 방해들도 많으니까. 이야기에 좀 집중을 다시. 누가 봐도 명확하게 메시지를 다듬고 복잡하게 끌지 말고. 무섭다. 사례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대안까지. 그 마블의 고함 해주세요. 마블에게 고함. CG와 특수효과의 미망에 갇혀서 참신했던 히어로들 퇴색시킨 것은 아닌지, 왜 우리가 이 마블을 좋아했는가 본심으로 돌아가서 좀 더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다루어보면 어떨까. 아까 대안은 드렸었죠. 교차 캐스팅을 지향해 주시기를 팬심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배우였으면 안 되는 거죠. 배우를 그냥 스파이더맨 이렇게 인식할 정도로 몰입되어 있는데. 이렇게 혼선이 생긴다니까요. 세 번째는 네, 또 있어요? 판타스틱 4 개봉 대리라고 소문이 지금 돌고 있는데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정말 성공해야 되지 않겠나요? 스탠리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대한민국이 마블공화국이라고 불리는 것은 무조건적인 흥행수표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정의감, 겉으로는 그냥 재미나 유의를 위해 보는 것 같아도 철학적 메시지나 신화적 메시지를 충분히 소비하고 계셨던 것이라고,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와 추구해야 할 바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실현하지 못할지라도 대리만족. 우리가 좋아했던 거는 겉모습이라던가 힘이 아니라 캐릭터가 갖고 있었던 그 인간적 고민에 대해서 어찌 보면 공감했던 거고, 도덕적인 감정에 대한 응원을 보낸 거네요. 우리가 알지 그렇습니다.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정의로운 민족인데요. 정의를 향한 열정 때문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